미오. 안녕하세요. 장점과 단점을 다루는 삐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바라쿠다 해적들 1편 그 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1편에 이어서 2편에는 이제 이 녀석을 배로 변신을 시켜가지고 리뷰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배로 빠르게 조립을 해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된 모습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는 함선이 완성됐습니다. 네, 피규어는 지난번 영상에서 살펴봤으니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이전 해적선과 다르게 올드 해적선 카리브 보물선 1과 같이 돛에 해골 마크는 없이 흰색과 빨간 돛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해적선들과는 다르게 그 배 밑부분이 통통하면서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이 실제 함선과 같은 느낌을 주게 만듭니다. 섬이었을 때는 숲풀과 같은 이렇게 나무 조각이나 이런 게 붙어 있었는데 배로 조립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은 다 제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배 선수상 부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선수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선수상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여기 이렇게 고무 브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곡선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표현한 부분 정말 멋있고요. 이 부분은 예전에 정부군함도 이런 형식으로 조립이 되었었죠. 네, 선수상은 여성 선수상인데 노란색 브릭으로 여성 선수상 표현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4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선수상이 이제 배 선수상 부분을 더 자연스럽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선수상 윗부분에는 이렇게 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이 난간도 보면은 이렇게 브릭으로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매끄럽게 잘 표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배 중앙부는 이렇게 갑판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각종 상자들과 드럼통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모습입니다. 네, 이전에 이제 그 섬에서는 그 위에다가 그냥 이제 뭐 술병이나 이렇게 상자들 이렇게 올려놔 있는데 이제 배로 변형을 하면서 이제 갑판 위에다가 상자랑 드럼통, 그 다음에 이게 보물상자도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배 내부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할 수 있고요. 여기 이게 분해를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배 내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 내부는 이전에 섬이랑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포문이 이렇게 있어요. 포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포문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섬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창문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문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풀을 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그대로 창문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해적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포문을 열어서 여기서 이제 대포를 쏠 수 있는 거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은 이제 내부를 이제 부셔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구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폰은 이제 갑판 위에서 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떨어졌네. 갑판 위에서 이렇게 쏘도록 되어 있는데 갑판 위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드럼통 상자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대포를 올려놓기가 참 공간이 너무 좁아요. 이런 부분 조금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선장실로 가는 부분인데요. 그 양쪽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 선장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표현 전 상당히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요. 네, 여기 이제 중앙에는 이제 선장실로 들어간 문이 있습니다. 네, 선장실 윗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선장실 윗부분은 기존이랑은 조금 달라졌죠? 네, 그 해적 섬이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조타 장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조타 장치도 달리고 랜턴이랑 드럼통 상자들도 이렇게 추가가 된 모습입니다. 네, 선장실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만 제거해 갖고 이렇게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거 이렇게 열어 보시면은 제가 지금 살짝 좀 빼놨어요. 여기 부분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 부분이 이렇게 딱 접촉이 돼 가지고 고정이 되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선장실 내부를 이렇게 환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요것도 살짝 열리는데 여기 이상 열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이제 요 블럭으로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게 웬만하면은 이게 안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거 하다가 이게 다 부서지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열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배 후미 부분입니다. 기존의 섬에서 보면은 여기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제 15번 봉지를 보시면은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조립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막고 이제 배키 부분도 여기 부분도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렇게 끼워 넣고 이제 문으로 사용했던 거를 이제 이렇게 키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네, 배 전체적으로 돛대도 굉장히 크고 웅장한 해적선인데 제가 올드레고 해적선 카리브 보물선 1이 없어서 같이 비교를 못 해드리는 게 조금 아쉽지만은 굳이 이거를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카리브 보물선 1을 이제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들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드레고 카리브 보물선 1보다 이 제품이 더 디테일하고 예쁜 해적선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 알아보고 영상 끝마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장점입니다. 멋진 해적선과 해적선을 내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제품 하나를 구입해 갖고 이렇게 맞춰서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점이 첫 번째 장점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 분은 이제 두 개를 구입해야 되는 게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해적선들이 이렇게 출시되면은 이제 가판이 구현 안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배 같은 경우는 가판 구현도 되어 있고 또 내부도 이렇게 개방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두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세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적섬에서 해적선으로 이렇게 변형되면서 저는 이렇게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기존에 나왔던 해적선들보다 함선 디테일이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배 밑에 배 밑부분이 이렇게 통통하면서 이제 곡선으로 올라가면서 실제 함선과 같은 모습을 이렇게 구현한 점, 그리고 이제 선장실 이제 구현을 해놨는데 이제 이렇게 예쁘게 빠진 라인들, 배 선수상 부분이 이게 레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함선 디테일이 정말 뛰어난 그런 제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장점은 설명서에 해적들의 이렇게 스토리가 좀 담겨져 있고 각 캐릭터들마다 이렇게 내용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게 좀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요새는 번역 시스템도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뭐 스토리나 각 캐릭터들 내용도 좀 알아보고 하는 것도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을 알아봤으니 이제 단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점은 이 함선에 포문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점입니다. 물론 이게 해적섬에서 이제 아기자기하게 이제 내부를 구현을 해놔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포문에 포를 쏠 수 있게 구현을 하려면은 이게 내부 구현도 이제 다 부셔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좀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적선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포문에 포가 멋지게 나와가지고 이제 포를 쏘는 거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내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구현되어 있는 게 이제 침대나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포를 쏠 수 있게 구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침대는 이렇게 접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를 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이제 섬에서 배로 변하면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단점은 섬에서 이제 배로 변신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좀 피로도가 있어요. 짜잘한 블럭이 많다 보니까 떨어지고 또 이게 제거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막 부셔지고 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피곤해요. 좀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은 줄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섬 리뷰를 할 때 이 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배로 변신을 시키면서 이 줄 부분이 이제 상당히 짜증나게 했던 그 주범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 부분, 줄 부분이 이제 블럭으로 된 부분이
그 굉장히 안 빠져요. 그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짜 잘 안 빠집니다. 그 배로 이렇게 변신을 시키면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구현된 줄을 좀 빼는 부분이 좀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안 빠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점은 돛이에요. 그 섬일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섬일 때 이제 똘똘똘똘 말아놔가지고, 이게 이제 배로 구현을 할 때 이제 돛을 이렇게 할 때, 이게 너무 말려 있어가지고, 이게 책 사이에다 제가 끼워놓고선 좀 돛을 좀 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천이다 보니까 이제 좀 내구도 좀 상당히 약한 부분, 좀 여분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돛부분이 단면으로 된 돛이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밖에 전시 효과가 좋지 않아요.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게 하얀색 부분이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전시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 레고 정품 돛인데 좀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좀 좋겠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점은 그 배로 조립을 하고선 남은 선 부분입니다. 이 남은 선 부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전시를 할 수도 없고 좀 그런데 좀 배로 조립을 하면서 남은 브릭이나 뭐 아니면은 뭐 가격을 좀 올리셔가지고 브릭을 조금 더 여분 브릭을 좀 넣어가지고 선 부분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은 섬에서 배로 변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섬 따로 배 따로 차라리 그렇게 판매를 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해적섬의 디테일도 높이고 그 배 제품 같은 경우도 디테일을 높여가지고 그 포문에 포도 쏠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차라리 좀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점은요, 설명서입니다. 섬에서 배로 이렇게 변신하는 게 조립 과정은 있지만은 배에서 다시 섬으로 구현하는 부분이 없어요. 물론 이제 섬 조립부를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서 다시 조립을 할 수 있지만은, 좀 설명서니까 친절하게 그 배에서 섬으로 다시 재구현하는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 장점과 단점 다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번 제품의 단점을 이래저래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개인적으로 바라쿠다 해적들 엄청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제가 당시에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그 레고 코리아 공홈이나 뭐 레고샵이나 이런 데서도 품절이 돼가지고 그 중고나라에서 중고거래 하려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저한테는 이 제품이 5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에요. 그 레고를 사랑하는 그 팬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나마 제가 이렇게 좀 영상을 올려서 외치면은 좀 더 퀄리티 좋은 레고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좀 만듭니다. 네, 삐오는 언제나 솔직하고 상세하게 리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